그러면 목이나 어깨가 굳어지고요. 등이 자꾸 굽어지고 거북목까지 옵니다. 한마디로 온몸이 육아 자세로 맞춰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엄마들이 많이 쓰는 아기띠 3종류를 가져와 봤어요. 정형외과 의사 눈으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준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면서 돌 지난 딸을 키우는 아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화 마지막에 딸 키우는 아빠라 아이들 얘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좀 그 얘기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따님이 지금 돌쯤 됐다고 하셨죠? 네, 지금 돌쯤 됐습니다. 아내분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옆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맨날 아프다고 하죠. 손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도 맨날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엄마들도 다 똑같으세요. 제가 아이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출산 후에 엄마들이 왜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신 건지 좀 제대로 알고 싶거든요. 사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산모분들이 원래 다 아픈 거다라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의 문제인데요. 임신하면 이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기가 잘 나올 수 있게 골반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문제는 이게 골반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돌면서 손목이나 허리 이쪽에 인대까지 다 작용을 해서 이 인대들이 느슨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뭘 하냐면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계세요. 신생아가 한 3kg쯤 되는데 이게 몇 달 만에 6kg, 7kg가 되고 사실 돌 전까지는 거의 10kg 가까이 됩니다. 인대는 느슨해져 있는데 점점 무거워지는 걸 계속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제일 먼저 다치게 됩니다. 초산모 중 10명 중에 8명이 손목 통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득게리뱅이라고 해서 엄지 쪽 손목 건초염이 제일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수유하고 재우느라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나 어깨가 굳어지고요. 등이 자꾸 굽어지고 거북목까지 옵니다. 한마디로 온몸이 육아 자세로 맞춰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원장님이 좀 제일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서요? 예, 바로 아기띠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말한 동작들도 문제지만 아기띠는 하루에도 10번 가까이 맺고 한 번 매면 아기가 잠들기 전까지 몇 시간이고 계속 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아기띠나 잘못된 착용은 그 부담이 매일매일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봐도 아기를 하루 종일 안고 다니는 건 몸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기띠를 어떻게 매느냐가 엄마 허리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엄마들이 많이 쓰는 아기띠 3종류를 가져와 봤어요. 정형외과 의사 눈으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좀 단단한 받침 있는 힙시트네요. 네, 힙시트가 장착된 아기띠는 포그네, 에르고 등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 저희 부부가 애용하는 포그네란 제품을 직접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차볼게요. 물론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 입장에서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허리에 단단한 벨트랑 받침이 있어서 아기 무게가 어깨에만 쏠리지 않고 골반이랑 허리에 분산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허리 지지대랑 시프트가 둘 다 있는 형태가 둘 다 없는 끈으로 된 아기띠보다 어깨랑 등 근육 피로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허리만 놓고 보면 비교적 이 타입이 유리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엄마 얘기가 아니라 아기 얘기인데요. 힙시트는 아기가 목이랑 허리를 어느 정도 가눌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보통 6개월 이후가 되고요. 너무 어릴 때 힙시트에 앉히거나 다리가 쭉 펴진 채로 오래 두면 아기의 고관절이나 척추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 다리는 M자로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게 벌어지는 자세가 좋아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힙시트 아기띠를 찰 때는요, 힙시트의 높이가 사실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골반보다 위에 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엄마들의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찰 수가 있고요. 아기 높이가 또 중요한데 아기가 너무 내려가 있거나 너무 올라와 있으면은 아기 척추나 고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높이를 내가 아기의 정수리에 이렇게 뽀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르네요. 근데 이거 뭔가 딱 봐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전부 천으로 되어 있고 좀 아까 보는 아기띠랑 다르게 허리를 받쳐준 지지대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피디님 아직 미혼이시고 아기도 없으신데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흔히 아기띠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아티포페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유명해졌다는데 가격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명품 아기띠입니다.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육아용품이라기보다는 패션 아이템처럼 엄마 아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100만 원이요?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피디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건 허리를 받쳐주는 단단한 지지대가 없어요. 바로 이게 천으로만 되어 있죠. 기능적으로 보면 장점도 분명해요. 아기를 이렇게 앞으로도 안을 수 있고요.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아기가 앞을 보도록 해서 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출할 때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티포페처럼 힙시트가 없는 구조의 아기띠는 예쁘고 편한 외출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오래 안고 있어야 할 때는 중간중간 내려놓거나 착용 시간을 나눠주시고 어깨끈과 허리 벨트를 몸에 맞게 단단히 조절하셔가지고 아기가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쪽 어깨로만 매는 거네요. 이건 좀 네. 확실히 좀 간편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요. 마마 행스라고 하는 브랜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한쪽 어깨로 매는 슬링형 형태입니다. 굉장히 간편하기는 해요. 아기가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고 걷기 시작할 무렵쯤에는 장착이 간편한 게 우선이 되거든요. 간편하면서도 엄마와의 교감을 위한 밀착감도 필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휙 매고 잠깐 안고 달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정말 많이들 쓰시는 형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방식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게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리게 되거든요. 돌이 가까워져서 걷기 시작하면 아기 몸무게가 10kg 거의 가까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매번 같은 쪽 어깨에만 이제 힘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 골반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어깨가 한쪽만 처지는 게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척추가 같이 틀어지면서 체형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몸이 기울어진 채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패션이랑 간편함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운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요즘 슬링백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쓰셔야 한다면 짧게만 쓰시고 좌우 번갈아서 매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으로만 매는 게 제일 어깨나 허리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운동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한쪽만. 네, 그렇죠. 엄마들이 당장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기띠의 허리 벨트는 배꼽보다 살짝 위에, 골반 위에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기는 가슴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멀어질수록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쪽으로만 앉지 말고 앉는 팔도 매는 어깨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통증이 심하시거나 한쪽이 유독 아프시면은 그거는 집에서 해결할 단계가 아니에요. 저희가 엑스바디로 체형 분석을 해보면 어느 쪽 근육이 과하게 긴장돼 있고 어디가 약해졌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출산 후에 몸이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엄마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출산하고 아픈 거 그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참으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 보다가 정작 본인 몸은 늘 뒷전이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오래 건강하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몸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또 애를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아기 보시다가 어디가 자꾸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편하게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준이가 더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